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업 최장수 애널리스트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위원님, 회사를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의 첫 직장은 건설회사였고요. 건설회사에서 6년 동안 다녔고, 그 다음에 건설업 1호 애널리스트로서 한 15년 동안 증권사에서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 언론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를 대변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걸 계속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아파트를 잘 팔리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나 아니면 주거 취약 계층에 올바른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진 마련도 하고 부의 불평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독립하게 됐고 앞으로 독립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리서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격이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런 전망 차원에서는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시 가격은 하락할 거고 거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시장의 변화를 일으킨 실수요입니다. 근데 실수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실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형에 이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도 3%까지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가 금리 인상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의 변화를 바로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주택 수요가 따라 붙지 않으면 사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긴 힘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중간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경기 위축하고 연결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막 인하되는데 내가 직장도 잃고 회사도 어렵고 임금도 깎이는데 금리 인하됐다고 집을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게 주택 수요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경기가 위축되는 걸 염려해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시작된 온기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왜 상승했느냐 그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져서 오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강남이 최근에 굉장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30-40% 빠진 곳이 나타났고 그런 곳이 회복하고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으로 빠진 다음에 6억이 8억으로 변화하면 올랐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10억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아직까지 내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다 하락에 따른 반등 내지 회복이지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최근의 변화가 뭐 전국적으로 번지거나 국한에서 수도권으로 번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잠잠해졌던 집값이 다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까지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게 이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전세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길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어디하고 이어지냐면 투기 수요가 줍니다. 즉 갭 투자라고 하는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자금 압박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또 전세를 끼고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첫 번째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과잉 공급으로 장기 침체한 1차 하락, 외환위기 때 폭락 후 급반등한 2차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장기 침체한 3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각각의 하락기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고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일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공급량이 아파트 공급이 대규모로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데요. 그 1차 하락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투자가 시작된 처음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하락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당량의 공급이 이어지면 하락폭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이때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 가격의 하락은 좀 컸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와 투기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1990년대는 공급이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그 하락의 기간이라든지 하락폭이 크진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2차 하락기는 IMF죠. IMF는 이제 외환위기인데 이때 부동산이 하락한 이유는 거시경제의 위험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이어지면서 같이 동반해서 나온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뭐냐면 부동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거시경제가 확 크게 위기가 나오니까 하락폭은 굉장히 컸어요. 1차 하락보다는 약간 틀린 게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컸는데 그만큼 또 회복도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빠져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또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가 빠지면 돼? 이러면서 사실은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회복세도 되게 빨랐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었어요. 3차 하락은 이제 외환위기와 동반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부진했고 하락한 기간이었는데 이 3차 하락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 하락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융합하고 그리고 같이 이루어져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하락의 원인을 찾을 때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IMF 이후로 갑자기 급 반등한 주택 가격이 200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이때 강남의 아파트가 가격이 거의 절대 가격 수준으로 3배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원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장기간 동안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원인 하나였어요. 모든 자산 가격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인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의 조정 내지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사정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른 게 있었지만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수출이 감소했거나 이런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외생 변수가 나와서 그런 거시경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죠. 높아진 자산 가격에 그런 경제위기 두 번째 글로벌한 경제 금융위기가 겹치다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락폭도 컸지만 회복이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회복도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외부적인 요인까지 겹치니까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뒤에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3차의 특징은 또 과거의 상승기나 하락기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보면 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1차와 2차와 3차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기와 그러면 과거 3차례의 하락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요. 공통점은 있어요. 제가 강조하듯이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높아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 4년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또 투자 심리가 부추기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은 가격의 상승을 일으켰는데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게 하락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하락기하고 동일한 점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게 공통점이죠. 다른 점은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최근에 쉽게 말해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예를 들어서 30, 40대와 함께 투자와 투기 수요가 크게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게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면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수요가 과거하고 다르게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크게 상승한 건 공통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락의 원인 중에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내부적인 원인 중에서 전세 가격 하락이 좀 과거하고 다르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전세 가격 하락이 저희가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한국의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최근처럼 급락하는 건 유례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임차인 경우에도 있었고 직접 집을 보유하셔서 임대인인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30, 40%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 내생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랄까요, 위험 요소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점은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된 거, 다른 점은 내부적인 모습 중에 가장 다른 점은 전세 가격 하락이 어떻게 시장에 미칠 거냐, 요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했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집값의 추이를 전망할 때 저희는 어떤 지표나 시그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시장의 변화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시그널이고요.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다른 변화, 그동안 이루어진 것보다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실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세네 달 이 정도의 거래량 증가가 아니고 최소한 5, 6개월 이 정도 추세적으로 증가했다가 물론 다시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다가 감소하는 기간은 또 굉장히 짧고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얘기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그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읽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거래량을 보실 때 아까처럼 추세적인 거를 보시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하고 절대 기준을 비교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충분한 거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2만 건, 이거보다 무조건 올라와야 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5천 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도 1,000건, 2,000건, 3,000건, 4,000건 이렇게 추세적인 변화가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대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올라와야 돼. 그게 시장의 거래량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지 잡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을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지금 사면 안 될까요? 지금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사면 7년에서 8년 정도 보유하게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기간 동안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투자나 투기하시는 분들은 막 살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을 살 때는 생애 주기 전체 기간 동안 한 3번? 4번 정도 살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집은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항상 어디에 사지?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고민만 하세요. 근데 언제 사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향후로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다시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기에 충분하게 좋은 시점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드리기 조금 머쓱하긴 한데 지금 꼭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럼 지금 꼭 사야만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된다면 그 사야 되는 집을 한 10개 정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1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개 정도 있어서 이제 고려를 하실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사세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아파트 중에서 지금 상황에 어느 게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를 찾으셔서 그걸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집값이 추세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와중 속에서도 최근처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좀 회복하는 시기. 이때가 다주택자 여러분들이 집을 파시기에 계속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면 더 오르지 않을까? 사실 그러기는 되게 힘들다.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지금 제거하는 상황 속에서는 다주택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집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기에 회복하는 구간에 집을 파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값이 좀 오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시장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죠? 가격을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그래서 매물은 줄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집을 투자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집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는 건 그렇게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아니면 시장을 보실 때도 그 매물의 양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다. 집값이 오른다면 걷어들이고 매물을 안 내놓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